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김대리, 분명 나랑 연봉도 똑같고 입사 동기라 나이도 같거든요. 밥 먹을 때 보면 쓰는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표정이 완전히 갈립니다. 김대리는 아싸, 이번에 100만 원 넘게 들어오네. 이걸로 뭐하지? 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은 통장을 확인해보고 한숨만 푹 쉽니다. 고작 몇만 원 들어와 있거나 심지어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를 받아들기도 하죠. 순간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왜 나는 뺏어가고 쟤는 돌려주는 걸까요? 도대체 김대리의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나라에서 용돈까지 쥐어주는 걸까요? 그 비밀, 사실 엄청난 금융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3가지 단어만 알면 끝납니다.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 네, 압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뉴스에서 좋다더라, 은행 가면 꼭 만들라더라,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솔직히 이 3개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내 상황에서는 당장 뭐부터 만들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만들었다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혜택은커녕 위약금만 물어내고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연말정산고지서 숫자가 바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노후 자산 앞자리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세무 용어 다 빼고 철저하게 우리 돈을 지키고 불리는 입장에서 이 3가지 계좌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하는지 그 공략집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경제학 부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봅시다. 정부는 왜 우리한테 이런 세금 혜택을 주는 걸까요? 정부가 갑자기 자선 사업가가 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명확하고 어찌 보면 조금 섬뜩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나라가 여러분의 미래를 100%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제발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호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던져준 도구가 3개나 됩니다. ISA, 연금저축, IRP. 왜 굳이 3개일까요? 각각의 쓰임새, 즉 타격 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쟁터의 무기로 비유해 볼게요. ISA는 3년에서 5년 뒤의 전투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혹은 차를 바꾸기 위한 목돈 마련이 목표죠. 반면에 연금저축과 IRP는 아주 먼 미래, 은퇴 이후를 위한 핵벙커입니다. 20년, 30년 뒤 늙고 힘없을 때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이 성격을 모르고 벙커 지을 돈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미사일 쏠 돈을 벙커에 묻어버리면 인생의 자금 흐름이 꽉 막혀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가장 핫한 녀석, ISA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난리도 아니죠?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데 왜 만능이냐? 이 계좌 하나만 있으면 예금, 적금은 기본이고 펀드, ETF, 심지어 개별 주식까지 싹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구니 같아요. 그런데 이 바구니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 방어막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국세청이 귀신같이 알고 15.4%를 떼어갑니다.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런데 ISA라는 바구니 안에서 돈을 벌면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0원입니다. 200만 원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9.9%만 뗍니다. 원래 낼 돈의 거의 반값 수준이죠.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러면 비과세 한도가 무려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그냥 정부가 제발 돈 좀 벌어가세요 라고 떠먹여주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SA의 진짜 사기적인 능력은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반 계좌에서 A 주식으로 300만 원을 벌고 B 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럼 일반 계좌에서는 잃은 건 내 사정이고 번 돈 300만 원에 대해서는 칼같이 세금을 떼어갑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ISA 안에서는 이걸 합쳐줍니다. 300만 원 벌고 100만 원 잃었어? 그럼 너는 200만 원만 번 셈이네. 어라.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 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익통산의 마법입니다. 주식이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ISA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3년의 봉인입니다. 가입하고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이 모든 혜택을 줍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2년 만에 깼다. 그동안 면제받았던 세금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ISA는 절대 당장 다음 달 카드가 메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 묵혀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원금은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금 말고 내가 넣은 원금 내에서는 출금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꽤 융통성 있는 친구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먼 미래로 돌려봅시다. 연금저축과 IRP. 이 둘은 형제 같으면서도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공통점은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미끼입니다. 돈을 넣기만 해도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줍니다.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꽉 채워 넣으면 약 148만 5천 원을 현찰로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적금 부으면 이자 16.5% 주는 곳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건 넣기만 하면 확정 수익 16.5%를 깔고 가는 겁니다. 이건 재테크가 아니라 세테크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뭐부터 해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자유로운 영혼이라면 연금저축, 강제성이 필요한 의지박약이라면 IRP입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돈이 정말 급하면 중간에 깰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 혜택 받은 건 토해내야 하지만 적어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 100%를 주식형 ETF 같은 위험 자산에 몰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격적으로 굴려서 노후 자금을 불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이죠. 반면에 IRP는 좀 더 깐깐한 시어머니 같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안전자산 30% 룰입니다. 내 돈의 30%는 무조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곳에 묶어둬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최소한 이건 남겨둬야 늙어서 굶어 죽진 않는다. 라는 안전벨트인 셈입니다. 결정적으로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집을 샀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빼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노후 자금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최고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무기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뭐부터 넣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나이와 목표에 따라 승리 공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딱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당장 13월에 월급, 세금 환급이 미치도록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연금저축과 IRP부터 채우세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이렇게 900만 원을 꽉 채우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게 수익률로 치면 웬만한 주식 단타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직 젊고 3년에서 5년 뒤에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한다. 이런 분들이 연금저축에 몰빵하면 큰일 납니다. 묶인 돈은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분들은 ISA가 정답입니다. ISA 한도인 연간 2천만 원을 목표로 달리세요. 여기서 불린 돈으로 결혼 자금 쓰고 전세금 보태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은 덤이고요. 세 번째, 이게 진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바로 풍차 돌리기 전략입니다. 잘 들으세요. ISA는 3년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으로 돈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옮기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연금저축 한도가 꽉 차서 세금 혜택을 더 못 받는 사람도 ISA에서 넘어온 돈 덕분에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1. ISA를 만든다. 2. 3년 동안 꽉 채워 굴린다. 3. 만기되면 돈을 찾아서 연금저축으로 넘겨 세금 환급을 또 받는다. 4. 그리고 다시 새 ISA를 만든다. 이걸 3년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과세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연말정산 환급은 환급대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잠깐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히든카드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세에서 34세 사이고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확인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세금 안 떼죠.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죠. 나중에 청약 당첨되면 대출 금리까지 깎아줍니다. 이건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정부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 청년도 약계좌도 있습니다. 5년 동안 70만 원씩 넣으면 정부가 돈을 더 얹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5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3년만 지나도 혜택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 일단 시작하는 게 이득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 인생은 깁니다. 그런데 돈 쓸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무턱대고 아무 계좌에나 돈을 넣는 건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전은 ISA로 방어하고 장기전은 연금저축과 IRP로 요새를 구축하세요.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저축할 여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여력이 안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 하나 터서 그냥 매달 커피가 바뀌어서 S&P 500 ETF 한 주씩이라도 사 모으세요. 그 작은 눈덩이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금융상품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시간과 세금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ISA, 연금저축, IRP는 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남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 토해내며 울상 지을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환급금으로 재투자하는 그 짜릿함,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 지금 드시죠?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 켜서 내 계좌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부의 추월 차선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내 상황에선 구체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살찌우는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